다시 한번 더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다원교육에서 지금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날씨도 춥고 눈도 내리는데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PH 수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꽤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할 때마다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늘상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설명의 목적은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부분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부모님들께서 정말 제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교로 나왔고 어디에 수업을 했고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특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제 수업의 특장점을 속도와 밀도와 심도 그리고 마지막 태도 관리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조금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하셔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수업 듣게 하면 우리 아이가 딱 잘 따라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PHS 수업은 입반 테스트가 따로 없어요. 국어과.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자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대하고 아이가 그런 수업을 원한다면 정말 잘 맞을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생각하시고 빠르고 좀 꼼꼼하게 진행한다. 그래서 아이들 말로 뭐라 그랬냐면 본인들이 중학교 때도 국어 수업 좀 다녀봤지만 이제 고등쌤 수업 들어보니까 좀 다르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한 부분도 느슨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수업 전도 빡빡하고요. 수업 중간도 빡빡하고요. 수업 후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아이들이 이제 약간 풀어주긴 하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최대한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부분까지 잘 지도할 자신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은 내일국어라는 이름 아래 이제 1등급을 향해서 이제 최상위권을 도약하는 수업이 컨셉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PHS지만 제 수업의 강좌 이름 자체는 고품격 강의예요. 그래서 고등의 품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래서 수준도 이제 예비 고등 선행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PHS의 이제 목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설명회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료집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저희의 큰 목표는 고등에서 2학년까지 해서 요구하는 문학을 어느 정도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목표는 문학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국어 과목에는 독서와 문법과 같은 추가적인 과목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채우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국어과를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독서 과목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1시간이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최소 3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수업만 3시간 한다 그래서 아이가 그걸 다 선생님의 생각을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는 아이가 계속해서 풀 수 있도록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예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남아서 문제를 풀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전체 비중은 문학이지만 독서는 후에 남아서 하는 모의고사로 보완을 하고요. 문법은 사이특강이라 그래서 영역별로 시즌별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는 문법이 내신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수업 듣고 내신에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교차 진행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는요. 수업 시간이 3시간이니까 3시간만큼은 아이가 고민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자. 그리고 아직 중학생들이라서 본인 스스로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러 시간을 목요일 6시로 잡아놨고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말 좀 의지력 있다 그러면 3시간까지 똑같이 잡아놓고 풀려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빡빡할 거다.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가 3시간도 간당간당해요. 3시간 수업 듣는 것도 간당간당한데 거기서 집에 안 가고 남아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힘들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시즌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3의 시기가 아이들이 고등으로 넘어갔을 때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선행을 많이 안 했어도 이번이 지금 우리는 정말 황금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 있게 잡아본 수업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1년 학습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벌써 1월부터 2월까지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겠죠. 1, 2월 수업을 안 들었는데 3월에 중간으로 유입했을 때 수업에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1, 2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문학 중심으로 했고요. 현대문학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5월, 4월은 중간 휴강 기간이죠. 내신 기간이라. 3월, 5월은요. 현대문학 중심으로 하되 수업 시간에도 독서 약간, 문법 약간.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곧바로 모의고사 보면 독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문학이 중심이긴 하지만 독서와 문법을 약간 2대1의 비중 정도로 넣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1, 2월을 안 들었어도 3, 5월로 넘어갔을 때 현대문학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똑같이 독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름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전문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예비 고1 커리큘럼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상반기는 현대문학 중심, 하반기는 고전문학 중심. 그리고 독서는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면으로는 제가 독서는 모의고사 풀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수업 끝나면 모의고사 이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이동하고 거기서 진짜 80분을 견뎌야 돼요. 힘들 수 있는데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리고요. 저는 이제 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틀렸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질문 응답 받고요. 맞았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험지에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다 밑줄 그어오라 그래요. 그럼 다시 본인 자리로 가서 모르는 말을 밑줄 긋는데 솔직히 50개 안 긋잖아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2개만 그어와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모의고사 한 해를 풀어서 2개만 얻어가도 이건 정말 큰 성과다. 모든 부모님들이 방학 때 예비 매산비 풀린다. 그거 풀리면서 이제 아이가 한 해 체크업 하겠다 하시지만 그거 끝까지 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풀어도 다시 풀리잖아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런 교재가 도구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몫을 챙기지만 사실상 중3 친구들은 누가 옆에서 붙들어서 이거 확인했니? 이거 아는 게 맞니? 하기 전까지는 안다고 하고 넘어가요. 집에 가고 싶어서. 자,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예비 고1도 테스트 받아가지고 지금 상위권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해줬던 이야기인데 춘향전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아 향단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이모래요. 이모. 방자는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남들을 지금 웃을 게 아니다.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전가를 보낸대요. 그때 어떤 친구가 어쩜 전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거 위험한 건데. 지금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 수학도 되게 잘하고요. 영어도 되게 잘한대요. 근데 왜 국어는 자꾸 틀릴까? 정말 속상하지만 영어는 미국 사람들도 안 쓸 말들 다 달달달 외우면서 국어는 책 속에 나오는 말을 의심하고 넘어간 적이 없고 맞으면 그냥 나 잘한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갈은 안 돼요. 근데 전갈은 알고 그 친구가 뭘 틀렸냐면 문제를 푸는데 심지어 독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화작 파트에서 인물의 말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시대적인 배경을 나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옳은 선택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에 분명히 1970년대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문제 오류래요. 그래서 제가 그치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근데 한 번 말했잖냐. 그러면 언급이라고 해야죠.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뭐가 정확하게 아는 지점인지 어떤 부분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3시간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아이가 뭘 모르는지 체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업 3시간의 내용 중심은 문학으로 가되 그걸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고1 넘어가고 고2 넘어갔을 때 곧바로 직면하게 될 모의고사부터 꼼꼼히 보자. 그리고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또 웃긴 건 또 틀린 게 비슷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마다의 특성을 이제 밑줄 그어 놓은 거. 그래도 한 5개 이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5개 정도만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가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만 사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자 쪽에서 약간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아 이거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땡땡이가 아주 크게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남자 쪽에서 그럽니다. 너무 재촉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아, 그러냐. 근데 분명히 그 남자애가 잘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주선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이러는 거죠. A와 B의 말하기의 특성에서 상대방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 반에서 계속 모의고사 100점 나왔던 친구가 옳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옳으면 안 될까요? 틀린 선택지인데. 선생님, 시험 재촉하지 좀 마세요. 내가 제 시간 안에 풀 거예요. 이 뜻이죠. 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더 달라고 하는 건 부족하다. 더 기간이 필요하다. 벌써 지금 짜증이 나시죠? 똑같은 질문 다 남학생이 한 겁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긍정과 긍정이 같이 나오면 다 좋은 거. 자꾸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은 말 하게 되는데 여학생들도 틀렸던 게 있어요. 고1 모의고사인데 초록이 세상을 덮어요. 그래서 시적화자는 이 초록이 이 시적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이 도시 공간을 이제 균형 넘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제목이 뭐지?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근데 왜 균형이에요? 덮는데?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걸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이들이 균형은 한 중간중간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공간의 이 수직선의 세계에서 초록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걸 원하는 걸 상상하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초록 좋은 거다, 균형 좋은 거다, 그래서 맞는 말이었다. 어떻게 지금 국어 문제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건 정말 방학 동안에 매일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계속 접하다 보면 저도 데이터가 쌓이고요. 본의도 쌓이고요. 그래야 잔소리도 통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긴 하지만 우리 반에 입반했을 때 정말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도 있어요. 이따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꼼꼼히 챙겨갈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3월에는 현대시와 현대소설 매주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현대문학 중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로는 현대문학 중심이지만 필요한 요소는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고1 수준의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자기는 상위권이니까 곧바로 고3 풀어도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어떤 부분은 운 좋게 맞지만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체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의문하고 형태소 부분. 형태소는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가장 국어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3월 한 달 동안은 이 수업 듣고 나면 제가 내신 기간엔 만나지 못하더라도 의문 이때 열심히 채워놔서 학교 들어갔을 때 첫 시험에서 도움될 수 있게. 그래서 예외적으로 3월에 문법을 집어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4월이 끝나고 5월에 돌아오면 문법과 독서 비중이 살짝 줄어들면서 문법과 독서는 교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하고 밀당 잘하는 거고 강약 조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진행하시다 보면 이때는 좀 줄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때는 늘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랬겠구나라고 아마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도 적혀 있고요. 프린트에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작품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키워드까지 적혀 있는데요. 이 수업이 이제 제가 쉽게 진행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이번에 입반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최고 난도까지는 안 갈 건데요. 우리 학원에서 원래고사 봤거든요. 평균 55점이었습니다. 안 쉬웠어요. 최고점 100점 존재하지 않았고요. 90점 단 한 명도 안 나왔고요. 88점이 최고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물어봐요. 쌤, 입반 테스트보다 복습 테스트가 왜 더 어렵냐? 자기는 힘든 그 입반 테스트를 뚫고 들어왔는데 복습 테스트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복습 테스트가 쉬우면 나는 진짜 몸이 편하다. 제시를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복습 테스트가 어려워야지 남겨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복습 테스트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고사만큼 저희 복습 테스트는 깐깐한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 말로 수업도 깐깐한데 제시도 깐깐하고 모고까지 보니까 자기 진짜 힘든데 그냥 쌤이랑 같이 정신없이 달리면 한 달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그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잡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자, 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해서 3월에는 전체적인 현대문학 중에서 중요 작가 중심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5월로 넘어갔을 때는 시소설의 비중이 2배가 되면서 현대시부터 현대소설까지 이제 고2 수준의 교과서 지문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월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문법을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5월은 교차 진행으로 좀 고난도 파트를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월보다 5월이 조금 더 난도가 높아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수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뒷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자, 저희는 등원하자마자 테스트 봅니다. 이유는 끝에 보면 집에 가려고 막 이상하게 풀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테스트 보고요.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재시험 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제가 고민 중이에요. 80분을 그대로 잡아줄지 3월까지는 60분에 조금 문항을 줄여서 우리가 이거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준비를 할지 이건 제가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60분에서 80분 정도까지. 그래서 모의고사 진행하고 매주 성적 리포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댁에서도 아이가 수업 전 테스트는 통과했어도 모의고사는 아직 불안정한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단계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실제 제가 1, 2월에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교재 이미지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와 제시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미지지만 실제 결과가 있으니까요. 제가 교재 다 구성해서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과 제시까지 수업과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 모의고사 진행 사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텐데요. 페이지 뒤로 넘기시면 모의고사 진행 사례라고 해서 성적표가 보이실 거예요. 실제 우리 반 친구의 성적표입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뭐가 포인트냐면요. 여기 포인트. 첫 주는 아직 방학 전이라서 오전 모의고사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여기 3회, 4회를 보시면 1월 25일에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2월 1일에 시험을 2번 봤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시험 2개 중에서 앞에 본 게 지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전 모의고사에 지금 응시해서 순번 3번에 있는 오전 모의고사 1등급 나오고 있죠. 그리고 5번에 있는 여기 25년 2월 1일 여기 오전 모의고사 1등급. 내가 처음에 2월 11일에 따로 와서 모의고사 봤을 때 처음 시작은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2등급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1등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로 되어 있는 2번째, 4번째, 6번째는 등급 폭이 너무 크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요 반 인원만 가지고 등급을 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복습 테스트 등급이 훨씬 더 편차가 크고 시험을 잘 보면 1등급도 나오지만 당연히 짝수로 되어 있는 이 복습 테스트는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등을 해야만 1등급이에요. 2등부터 그냥 등급이 확 떨어지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적혀 있는 모의고사. 우리가 정말 성실히 진행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가 점수대가 97점, 96점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은 친구도 있었어요. 잘했던 친구도 있는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폭도 봐주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랑 컨디션 나쁠 때 등급이 한 단계만 왔다 가야지 2, 3단계가 왔다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봐주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 조절 못하는 거. 시간 되면 딱 뺏어버리는 거. 이제 그런 게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기 힘드신 거겠죠? 그러면 학원에 보내주시면 저하고 조교쌤이 진행하고 질의응답까지 해줍니다. 자, PHS 클리닉 진행 사례인데요. 화면에는 지금 이 반에 아이들이 다 차게 될 겁니다. 제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먼저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오전 모의고사를 안 왔던 도망갔던 놈들은 저녁에 불러서 따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의 장점은 이제 모의고사를 못했던 친구들은 기회를 또 주고 해서 끝까지 볼 수 있게 했던 거고 아이들 오전에 컨디션 안 좋을까봐 이제 음료수랑 챙겨줬던 거.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오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3월이 개강하고 나면 다 오후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사례가 있었다 이미지 컷 보여드렸고요. 수능 수업 실적과 내신 수업 실적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합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수업의 특징.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들으면 들으실수록 어떤 사람인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컨셉 속에서 저는 충실히 수업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이 수업이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의 성향과 그리고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러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염려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아이의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건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 아이 정말 잘 달래주거든요. 저 아이들한테 짜증 정말 안 냅니다. 제가 짜증스럽게 생겼나요? 짜증은 잘 안 내요. 근데 엄격하긴 해요. 그래서 1분 늦어도 지각은 지각입니다.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틈이 없다고 하는 건데 1분 늦어도 지각은 지각이지만 그렇다고 보내진 않죠. 5분 늦어도 받아주고 10분 늦어도 받아주지만 말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분 늦는 게 결국 실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엄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 1분도 놓치지 않는다. 너랑 저 친구랑 똑같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1분을 놓치지 않는 게 결국은 성적을 내는 거다. 지금 개정교과서 바뀌고 등급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아등바등 안 해서 나중에 등급 뺏기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5분 단축하고 1분 단축해서 지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지각을 안 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키게 만들고 과제를 완수하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적이 확 상승하는 사례가 어떤 친구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수업을 마련을 해봤고요. 이제 화면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게 끝입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 채널도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상담용이에요. 이미지 컷도 있지만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자세히 우리 교재도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보다 블로그에 더 자세히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제 수업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고민해 보시고 수업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